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인입니다. 자, 이번 시간 티타임은요, 사실은 지상파에는 나가지 않는 인터넷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올해 이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반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어떤 특징이 나타날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박미영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온라인 커머스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커머스 활동들을 다 온라인 커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가 쇼핑하고 있는 것들, 네. 그리고 쇼핑을 하면서 지원받는 뭐 어시스턴트 기능이나 또 뭐 새로운 기능들, 배송까지 모든 걸 아울러서 다 온라인 커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만 따로 하는 이유가 네. 올 들어서 뭔가 좀 급격하게 변화된 느낌이 있다. 네, 저희가 모바일로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런 모바일이 많이 보급되면서 예. 모바일 커머스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제 결제하거나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는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예. 네, 이 시장을 한번 짚어보자는 그렇군요. 의미입니다. 자, 먼저 상반기 온라인 커머스 트렌드, 어떤 트렌드가 나타나는지 인포그래픽을 활용해서 박미영 컨설턴트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상반기에는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 어떤 트렌드들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트렌드들이 나왔지만 오늘은 세 가지 트렌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온라인 쇼핑 어시스턴트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쇼핑 어시스턴트는요, 말 그대로 온라인 쇼핑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동영상 기반의 온라인 쇼핑 어시스턴트가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온라인 쇼핑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영상 기반의 쇼핑 어시스턴트 기능은요, 동영상을 통해서 쇼핑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세일즈포스, B24, 온십 등의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아마존의 킨들파이어를 사용하다가 이 사용 방법을 잘 모를 때나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아마존닷컴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우리 아빠한테 어떤 걸 추천해주면 좋을지 궁금할 때, 동영상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서 아마존의 상담원과 통화를 하면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 기반의 쇼핑 어시스턴트 서비스는요, 쇼핑 호스트들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더 상담원과 1대1로 상담하듯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화된 콘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쇼핑 어시스턴트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온라인 쇼핑 어시스턴트는요, 애플의 시리나 구글 나우, 그리고 아마존 에코, IBM의 왓슨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는데요. 최근에는 페이스북이 머니페니라는 기능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머니페니는 애플 시리와 같은 개인 비서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쇼핑에 좀 더 최적화돼서 오프라인 쇼핑 경험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쇼핑 어시스턴트의 경우에는요, 사용자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더욱더 사용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더욱더 최적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런 서비스들이 더 최적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더 나은 쇼핑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O2O 커머스의 핵심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는 보피스입니다. 보피스는 바이 온라인, 픽업 인스토어의 약자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주문하고 오프라인 상품을 수령하는 이런 모델을 말합니다. 이런 서비스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재고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물건과 살 수 없는 물건을 바로 구분을 하고 바로 픽업해 갈 수 있는 서비스를 주문해 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온라인 쇼핑들이 집에서 온라인에 주문을 하면 집으로 받아보는 그런 프로세스였는데요. 지금은 집으로 바로 받아볼 수도 있지만 당일 배송도 가능하고 최근 로켓 배송과 같이 굉장히 빠르게 배송이 오거나 이런 선택의 옵션들이 더 늘어난 것을 말합니다. 최근 오프라인 리테일러를 비롯해서 온라인 커머스 사업자들도 이 보피스 기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나 라쿠텐, 아마존 등은 락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아마존에서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하고 지하철에서 퇴근할 때 아마존의 락커에 들어가 있는 건 상품이, 그럼 제가 픽업해서 집에 가져가면 돼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나 카카오 오더, 그리고 시럽 오더 같은 서비스들은 주문을 하고 매장에 가서 픽업을 해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서비스만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커브사이드의 경우는요, 지속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조사 기관 포레스터는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커머스가 결합되는 이런 O2O 커머스를 옴니채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옴니채널 풀필먼트 전략이 수익 측면에서 당일 배송보다 보피스로 픽업해가는 서비스가 더욱더 유리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오프라인 리테일러들이요, 자사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 살펴봤더니 모바일로 접속하는 사람들이 40%가 넘어선다고 합니다. 이만큼 사용자들이 모바일로 접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바일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모바일을 통해서 매장 가까이 가면 픽업을 해갈 수 있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가상현실과 커머스의 결합입니다.
가상현실은 현실 세계가 아닌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말하는데요. 오큘러스와 같은 가상현실 기기를 끼면 제가 새로운 세계에 와서 쇼핑을 하거나 놀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가상현실 시장은 2020년에 3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워커센즈 커뮤니케이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1,400명을 조사한 결과 63%가 가상현실 기기로 현재의 쇼핑 방법이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35%가 가상현실 기기가 더 많은 온라인 구매를 발생시킬 것이다. 그리고 22%는 오큘러스가 출시되면 오프라인 상점을 방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영역에서 가상현실과 커머스가 결합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테스코는 오큘러스 가상현실 기기를 착용을 하면 제가 마치 테스코에 방문을 해서 쇼핑을 하고 원하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까지 하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기만 해도 이 기기를 착용하고 쇼핑을 하고 집에서 물품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는 거죠. 또한 의료기관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집에 있는데 약간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심리치료를 받을 때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과 1대1로 면대면으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심리치료를 하고 가상현실 시장에서 결제까지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도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상반기 트렌드를 살펴보고 왔어요. 뭐 네네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뭐 온라인 쇼핑의 어시스턴트의 네, 맞습니다. 어떤 그 트렌드가 있었다. 네네. 두 번째 보피스. 네, 보피스입니다. 이거 좀 개념이 생소했어요. 이 보피스라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널리 네. 통용되는 표현인가요? 바이 온라인 픽업 스토어라고 해서 좀 예. 더 쉽게 직관적으로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만든 용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VR과 커머스가 결합해서 결합되는, 나타나는 네. 이건 아주 초창기 단계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미팅 콘서트 할 때 네. 전시할 때도 그 가상현실 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랬죠. 네, 앞으로 이런 것들 다양한 영역이 활용될 수 있을 그렇군요.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자, 하반기 온라인 커머스의 트렌드를 전망해 보는 시간. 예.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온디맨드 서비스 경쟁이 더욱 더 심화될 거라는 트렌드가 있을 것 온 같습니다. 디맨드 시장이 심화될 것이다. 온 네. 디맨드라고 하면 이제 주문형 그렇죠. 개념부터 좀 이야기를 하죠.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런 배달 앱, 그리고 예. 카카오 택시나 티맵 택시 같은 택시 앱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면 모바일 버튼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예. 지원받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쟁이 왜 심화될 걸로 예상하세요? 이미 온디맨드 서비스는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후죽순으로 이제 해외에서 많이 나왔었고 국내에서도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네. 이런 서비스가 많이 나오면서 좀 작은 서비스들이 많이 죽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개가 나왔는데 한두 개 정도밖에 살아남지 않은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최근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배달 앱들이 수수료를 이제 받지 않겠다고 이제 수수료 경쟁에 돌입을 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배달의 민족이나 이렇게 투자금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사업 영역을 넓게 늘릴 수 있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에 돈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지만 사실 작은 업체, 소규모 업체들은 이런 것들이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 계속 인내하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이 온디맨드 서비스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 배달 앱뿐만 아니라 택시도 그렇고 직방 같은 뭐 부동산 앱도 그렇고요. 자동차 수리 견적 내준 카닥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네. 틈새 시장을 파고든 이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실 소규모 업체들도 많이 이제 커져가야 하는 상황인데 독점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자들이 오히려 갑의 횡포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반대로 말이죠. 최근에는 또 택시 업계 같은 경우는 네. 카카오 택시가 1등이긴 한데 지금 택시랑 수수료를 안 받아요. 네네네. 그런데 앞으로 네. 받는다고 한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런 예. 형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네. 다음 카카오에서 처음에 수수료를 안 받는 대신에 이제 택시 기사님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때 또 뭐 한 4만 원씩 다 줬다 그러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마케팅 비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배달앱 같은 경우도 가맹점을 더 많이 늘려서 확보하겠다,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네. 의도로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는 저희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나중에 갑의 횡포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행포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조절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네. 지금 한꺼번에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참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어찌됐건 온 디맨드 서비스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고요. 네. 자, 두 번째 전망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SNS와 커머스의 결합이 더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트렌드입니다.
SNS라 하면 뭐 페이스북. 네, 뭐 카카오 스토리 이런 다양한 네. 것들이 있는데요. 네, 쇼핑 플랫폼이 같이 결합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우측에 네, 그 광고가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네. 그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된 건가요? 네,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최근에 제 주변에 언니들은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육아용품을 많이 구매한대요. 카카오 스토리에 그래서 나오는 육아용품을. 광고를 보고 아니요, 그냥 카카오 스토리에서 육아용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 결제가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판매를 하니까 예. 연락을 해서 뭐 댓글이나 쪽지를 보내서 저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서비스들이 사실은 해외에서 먼저 나오고 있었어요. 해외에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최근에 바이 버튼을 도입하겠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이 버튼?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핀터레스트 등이 바이 버튼을 이제 도입을 한대요. 예, 그게 그러니까 뭐죠? 뭐 이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노출되어 있는 사진 등을 통해서 이제 바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결제까지 되는 거예요. 그 일종의 광고를 보면서 클릭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커머스인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페이스북에서 뭐 이쁜 뭐 시계 같은 거를 이제 네네. 올렸다라고 하면 저 사람 시계 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바이를 누르면 네네.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하고 대신에 관계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시계 스토어를 만약에 제가 모바일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예. 그 만들어서 시계를 여러 개 놔두고 각 시계마다 뭐 장바구니 담기, 버튼에서 바로 결제하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페이스북에 그대로 도입이 되는 거죠. 야, 어쨌든 그 우리가 자주 거의 네. 매일같이 사용하는 SNS 네. 플랫폼이 커머스 플랫폼으로 네.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네, 이제 예측할 수가 국내에서도 있겠다. 제 생각에는 뭐 카카오 스토리나 굉장히 많은 SNS들 있잖아요. 이런 예. SNS에도 바이 버튼들이 도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야, 이거 무턱대고 바이 버튼 누르면 거짓거를 못 면할 수가 있는데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는 네네.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 트렌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세 번째 트렌드는요. 중국과 인도 커머스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좀 뻔한 얘기긴 하지만 중국과 인도의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중국과 인도 사람들이 네. 모바일을 이제 아주 자주 네. 일상생활처럼 활용한다. 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예. 아무래도 모바일이 아직 그러니까 보급되고 있는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인구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보급 확산될 잠재력도 굉장히 높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의 뭐 티몰이나 타오바오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 현대 상점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고 예. 플립카트나 스냅딜 같은 이런 1, 2 사업자들만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더 많이 커질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중국의 모바일 커머스 시장을 좀 살펴보면 이 2014년에 516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전년 네. 대비해서 91%나 네, 늘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한 18%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것만 생각해도 중국의 모든 인구가 다 쓰고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아주 그쵸. 일부 아니겠습니까? 중국 사람들 모바일을 하나씩 각각 다 갖고 있는다고 치면은 그 시장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10억 명이 모바일 커머스를 한다라고 하면 네. 아름답네요. 이야. 그리고 사실 인도 시장에는 아마존도 아마존 인디아라고 진출을 하고 있고요. 스냅딜에 투자도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짧게 네. 하반기 온라인 커머스 시장의 트렌드를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뭐 네네. 좀 정리를 하자면 온 디맨드의 시장이 아주 네, 심화될 경쟁이 것이다. 심화될 것이다. 네. 그리고 SNS와 이 커머스의 결합, SNS 플랫폼이 이제는 광고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커머스까지 커머스의 결합되는, 플랫폼이 네.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인도 시장의 어떤 급격한 성장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 방향을 잡아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직 인터넷에서만 볼 수 있는 티타임의 티트렌드 버전 2015년 상반기 하반기 온라인 커머스 시장을 박미영 컨설턴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